네, 용서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서점에서 그 두 가지 포맷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서점에는 손님들 인터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점 주변의 인근, 뭐 역곡에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개랑은 또 다른 컨셉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표님을 만나보고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또 약간 게릴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김포까지 왔고요. 네, 김포에 있는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그 책방 겸 카페인가요? 카페 기능도 하나요? 책방만? 네. 네네. 그 민들레와 달팽이 책방에 온 김에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네. 네,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민들레와 달팽이에 온 김에 그쵸. 인터뷰하게 된 김영준이고요. 저는 김포에 2011년에 와서 여태 살고 있고요. 여기 뭐 책방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교회가 모이기도 하고요. 네. 동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 네. 저도 그 연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네. 오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카페이고 책이 좀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거를 좀 약간 컨셉을 바꿔서 책방으로 바꾸셨잖아요. 네. 근데 그 왜 그렇게 바꾸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른 이제 같이 돕는 분이 네. 카페를 경영을 하셨던 거고요. 네. 1년 정도 했는데 뭐 복잡한 이유는 아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네네. 접게 됐고 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 네. 코스 계약을 3년 동안 했었고 네. 1년 만에 접으면 위약금을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여서 네. 그냥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위약금 100만 원을 내는 대신 월 3만 5천 원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네. 책방을 하게 됐고요. 정말 그건가요? 시작은 그거예요. 시작은 네네. 그거였고 네. 오래된 버킷리스트 같은 뭐 그런 거기도 해요. 책방을 하고 싶었고 네. 책방 하는 사람이 부러웠고 네. 뭐 어려서부터 그냥 책을 읽는 거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네. 어떤 책의 어떤 질감 네. 네. 그걸 좋아해요. 네. 도서관의 냄새. 네. 그래서 책방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버킷리스트 얘기 하셨는데 보면 저도 이제 용서점 책방을 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내 꿈이, 그러니까 내 버킷리스트가 책방하는 거였다. 이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 버킷리스트에 왜 책방하는 게 들어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냥 어렸을 때 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강박관념처럼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교육이었지만 네. 뭐 오고 가다 보니까 네. 그 공간이 그냥 저한테는 쉬는 자리였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찾아갈 만한 곳이었고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는데 네. 저는 쇼핑하면 돈이 드는데 네. 헌책방은 돈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헌책방에서 쇼핑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공간, 나를 해소하는 공간이 책방이었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 해소하는 경험을 했던 네. 그 책방을 내가 직접 네. 운영해 보고 싶다.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네. 쉽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로망을 네. 갖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쉬어가고 내가 좋아했던 책방을 직접 내가 운영하고 누군가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뭐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던 걸 책방으로 바꿔 보니까 그게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 책방이라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책 판매나 어떤 이 손님 응대하는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책이 손님을 응대하니까. 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카페를 할 때는 직접 사람과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응대하는 건데 네. 책방은 그런
부분은 덜어주는 것 같아요. 카페에 책이 비해서. 책이 말을 거니까. 그쵸. 책 자체가 사람이고 사람 이름이 실려 있고 네네. 책 자체가 말을 하는 거여서 그건 더 쉽죠. 그런 면에서는. 네네네. 그렇죠. 그 용서점 하면서 이제 용서점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저 아는 분들은 그걸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지역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곡이란 동네 네. 자랑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사 온 분도 있어요. 실제로 역곡으로 신혼집을 역곡에 차린 분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소개글을 듣고 원래 안산으로 그 신혼집 차리려다가 이제 역곡으로 오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참 저한테는 네. 관심이 많은데 네. 이 민들레와 달팽이 책방이 위치한 이 그 김포라는 지역, 네.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김포는 과거에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길이요? 옛날 한양이죠. 아, 옛날 한양에서 네네네. 강화로 가는 네네. 길이 김포였어요. 실제로. 아. 그래서 김포는 지도를 지금도 보면 네. 김포는 좌우로 깁니다. 지형.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목에 논이 있는 거였죠. 네네네. 큰 땅이 있었고 길이 있었고. 평이야 옛날에 그런 건가요? 약간? 그렇죠. 네. 여튼 김포는 기본적으로 길이었어요. 그리고 통진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중요한 땅이었던 것 같고 통진이 중요한 땅이었던 것도 뭐냐면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말 갈아타는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김포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네. 역곡도 말 갈아타는 곳이거든요. 네. 한양 들어가기 전에 네. 역이 그 갈아탈 역이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시 자체도 많이 커졌죠. 그렇죠. 제가 2011년에 김포에 올 때 약 22만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거의 얼추 40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두 배가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김포가 갖고 있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길의 특성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인천, 강화, 서울, 뭐 일산, 파주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길목 같은 성격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정주한다라는 느낌보다도요. 네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김포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게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아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지리적인 네네. 특징일 것 같아요. 네네. 경기 서쪽의 끄트머리에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고 네. 그런 특징은 네.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거나 이웃들을 만나거나 하는 그 로컬에 뭘 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역곡만 해도 어쨌든 용서점 주변에 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상시로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하고 뭔가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잠만 자는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되게 이 로컬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외주에서 왔던 청년들이 더 그렇고요. 네. 네. 또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도 네. 김포에서 뭘 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나가고 싶어하죠. 서울 네, 쪽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네. 일산 파주로 나가서 모임을 하거나 놀거나 공부하거나 심지어 김포의 특징은 사교육도 네. 김포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외부로 나가서 사교육 시장도 형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런 부분 이제 지역에서 모임을 하거나 지역의 어떤 특징들이 강화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워낙 서울 경기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막 그렇죠.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바로 지근 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뭘 이용할 때는 다 이제 모여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공간에 이런 곳들의 매력적인 공간들이 필요한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역곡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이용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용서점 운영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은 서울로 갔었는데 네. 용서점이 생겨서 굳이 가지 않고 이 동네에서 이걸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듣게 그런 되거든요. 욕구 있습니다. 네네. 그런 욕구가 네. 실제로 있어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김포에서도 약간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김포의 구도시, 네. 저희 신도시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는데 네. 구도심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굳이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김포에서 할 수 있는 문화 경험, 문화 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개인도 네, 있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용서점에서 김포로 온 건데요.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포에 계신 민들레와 달팽이 책방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용서점을 이제 어쨌든 용서점하고도 연이 있으신데 네. 밖에서 볼 때 용서점이라는 공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는지 이건 좀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신다면 뭐 어떤 게 눈에 제일 띄시는지. 용서점에서 그 중에 하나 제일 눈에 띄는 건 박용희 대표죠. 네. 이거 너무 약간 짠 게 아니라 박용희 대표가 하는 모임들, 네. 여러 가지 종류의 모임들, 그리고 또 박용희 대표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모임들. 네. 그 맞아요. 모임들은 되게 저는 신기해요. 공간도 작고, 그렇죠. 물론 뭐 거기에 그 가까이에 주택도 있고 시장도 있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저 공간에 네.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 저기에서 이만큼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공간 자체가 갖는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박용희 대표의 용 대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런 거를 일부러 듣고자 한 건 아니에요. 네. 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건 저는 근데 그 말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하는 모임, 그러니까 제가 함께하는 모임은 그냥 사실 뭐 어디서든지 모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없어도 돌아가는 모임이라는 부분은 좀 저도 신기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고 그렇죠. 심지어 주인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공간을 지킨다는 게 그 또한 여튼 대표가 주는 어떤 편안함일 수도 있고 대표가 주었던 공간의 임의로운 활용에 맞아요. 대한 여러분 대표의 철학이 거기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네. 결국은 박용희의 매력이죠. 박용희 대표의 매력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들으려고 인터뷰하는 건 아닌데 이 공간의 매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마지막인데요. 용서점 칭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나 공간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어쨌든 이제 용서점이라는 책을 판매하는 책방으로서 또 다른 어떤 책과 관련된 공간들도 의미가 있는데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왜 책이냐.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들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자꾸 책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책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을 권하냐 이런 질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들레와 달팽이의 김영준 대표님께서도 어떤 책의 매력을 본인이 맛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수 있는 이유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움베르토 에코의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가 될 수 있는 거. 우리는 난쟁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서 거인보다 더 높은 시야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이제 아마 에코의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책은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높은 수준의 생각, 사상, 뭐 경험 이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만남을 할 때 대등하게 만날 수 있지 싶어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대면해서 만난다면 대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훨씬 나보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만나 주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책은 아주 책이 갖고 있는 이야기나 내용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과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은 처음을 읽고 마지막을 먼저 읽거든요. 가운데를 나중에 읽고요. 마지막을 먼저 읽는 건 뭐냐면 이 저자의 결론을 내가 일찍 파악하고 읽어가는 동안 이 저자랑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씨름해 보겠다, 혹은 대화해 보겠다. 이게 저한테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인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과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매체가 책이지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영상이나 사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책은 제가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유명한 사람을 다루는 거죠. 그게 저한테 책의 매력이에요. 네. 이제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죠. 그 일종의 이제 독서법도 하나 알려주신 것 같고, 그 대등하게 마주한다라는 그 부분이 용서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체성. 주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주체적인 독서로서 이제 씨름하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되게 닿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좀 이게 인터뷰가 길어져서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는데 그 민들레와 달팽이가 김포에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시는 것들, 일종의 계획,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임, 뭐 방향 같은 것들 짧게 소개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들레와 달팽이가 용서점 같은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 모임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놀고 쉬고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고요. 숙제가 그래서 여기 동네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저한테 숙제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이 되면. 네,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서점에서 좀 새로운 컨셉의 이제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을 김포에서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보시는 분들도 그 사실 보는 입장에서 비슷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컨셉은 다릅니다. 그래서 용서점에 오는 손님 인터뷰, 그다음에 용서점 동네 주변 인터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좀 멀리 나가서 어떤 다른 곳에서 좀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만남들을 좀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김포 인근에 사는 분들은 민들레와 달팽이 이 공간도 한번 방문해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